벌써 10월 A매치가 돌아와서 우리가 또 튀니지전과 베트남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우리 A매치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이 3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약 7개월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데 지금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에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에 어느 정도 이번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투톱을 활용할 것인지 원톱을 활용할 것인지를 좀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원톱으로 너무나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손흥민을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쓰면서 투톱으로 써야 할까라는 의문이 좀 생기고 있어요. 물론 손흥민 선수의 옆자리에 조규성, 오현규, 황의조 이 우리 공격수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측면이 아니라 투톱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4-4-2 전형을 쓸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근데 4-4-2 전형을 쓰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가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중원 싸움이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올려서 투톱으로 쓰는 이 아이디어를 지난 벤투 감독 때에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월드컵에서도 투톱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투톱을 사용했을 때 중원 싸움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좌우 측면에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을 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벤투 감독 시절에는 이재성이라던가 아니면 이강인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좌우 측면에 배치해서 중앙 지역으로 모여들게 했죠. 그러면 중원 싸움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측면 공간을 넓게 쓰고 싶어하는 감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선수가 나오든 좌우 측면에 넓게 위치하게끔 만들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가 최근에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를 보면서 중원이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뭐 흔히 말하는 중원 삭제 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와 뭐 조규성 혹은 오현규 선수가 투톱을 만들면서 올라가 있고 좌우 측면은 좌우 측면대로 넓게 쓰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중원 라인에서 황인범과 최근에는 박용우 이 두 선수만 이 넓은 공간을 둘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원 싸움에서 밀리고 상대팀 입장에서는 우리의 중원을 편안하게 거쳐가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지도 못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럽 평가전에서는 특히나 웨일스전에 클린스만 감독이 이 넓은 간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어느 정도 해결책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 해결책이 어떤 거였냐면 손흥민과 조규성 이 두 명의 선수가 투톱으로 배치가 되니까 조규성이 내려와서 하기는 당연히 좀 이상하잖아요. 9번 공격수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박용우, 황인범, 손흥민 중앙 미드필더가 이렇게 역삼각형 미드필더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사실상 4-3-3에 가까운 포메이션으로 웨일스전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게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 어쨌든 우리 대표팀은 손흥민 선수가 건재한 이상 손흥민을 가장 극대화시켜야 되는 팀이에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어쨌든 득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결정력이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를 굳이 우리가 중원 라인에 싸움이 부족하다고 해서 굳이 내려서 중앙 미드필드에서 중원 싸움을 하게 한다? 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를 적절하지 못한 곳에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 자리에서 잘하지 미드필더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웨일스전에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손흥민 선수가 미드필더로 나오다 보니까 중원에서 중원 싸움을 해줘야 되는데 올라가 있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한 템포 늦게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일스가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내려와야 되는 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 이 자리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편안하게 공격을 전개할 때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못했다. 왜 중원 싸움에 빨리 안 내려와 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손흥민을 내려서 미드필더처럼 뛰어라 라고 하는 건데 본인이 적합하지 않은 자리를 내려와서 뛰는데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고 해서 이 선수의 퍼포먼스를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인 틀 자체가 10월 달에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손흥민을 우리가 극대화시킨다면 최전방에 두고 우리가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최전방 투톱을 사용할 때 조규성, 오현규, 황의조
특히나 최근에 조규성 선수가 미트윌란에서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니까 조규성을 안 쓴다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봐도 공격수를 좋다고 해서 모든 선수를 투입하는 게 팀적으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공격수가 좋은 선수가 많아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출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선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시키고 우리가 오히려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서 미드필더 라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조규성이나 오현규 선수가 나올 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가 없어진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가 팀적인 밸런스 측면에서, 그리고 손흥민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이러한 플레이가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토트넘 축구를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쓰는 게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우리 대표팀에서 보여주고 있는 7개월간의 전술을 생각해보면 손흥민 선수의 원톱 기용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원톱이 좋게 작용을 하고 국가대표팀에서는 좋게 작용하지 않느냐? 클린스만 감독은 계속해서 클린스만 감독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지만 전방으로 볼을 빠르게 뿌려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패스가 길어지고 롱 패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줘서 공격을 전개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원톱 자리에서 롱 패스가 넘어왔을 때 상대 중앙 수비수와 제공권 싸움을 하거나 등을 쥐고 버텨주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을 생각해보면 손흥민 선수에게 길게 패스를 뿌려준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의 원톱이 잘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면에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을 뜰 때 포스트코글 감독이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영상으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는 후방에서 볼을 점유하는 겁니다. 볼을 점유하면서 상대가 끌려 나오게끔 만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가장 큰 무기는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지능적인 오프 더 볼 플레이다 보니까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의도적으로 상대의 전방 압박을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상대가 올라왔을 때 이 뒷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벤투 감독 시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후방에서 볼을 점유하다가 상대의 압박을 당해서 볼을 빼앗기는 것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좀 불안할 때가 많았었죠. 그런데 이 문제도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 능력이 어마무시하게 뛰어난 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손흥민이 전방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니까 상대 수비 라인이 뒤로 약간 물러나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침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나면서 상대 수비와 전방 압박을 하는 선수들 간의 거리가 넓어져요. 그러면 이 간격 안에서 우리가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앞쪽으로 누군가 들어가면서 혹은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면서 이 공간에서 패스를 받아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동안 불안했던 후방 빌드업도 상대가 전방 압박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 움직임을 손흥민 선수가 앞에서 가져가면 후방 빌드업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상대가 라인이 넓어지면서 전방 압박이 강도가 낮아지면 우리가 중원 라인에 황인범, 이강인, 홍현석, 이재성 등등 유럽 무대에서도 충분히 좋은 탈압박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의 전방 압박이 순간적으로 약해지고 상대의 간격이 멀어지는 순간 우리가 빌드업을 충분히 주고받으면서 잘 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원톱을 이제는 클린스만 감독이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가 흔하게 킥앤러시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형태의 공격 작업을 보여줬는데,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두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여주는 토트넘에서 볼을 점유하고 만들어가는 축구의 스타일을 충분히 우리 대표팀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상태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10월 A매치에는 3월부터 지금까지 보여줬던 축구 스타일과는 조금 더 발전된, 그리고 그동안 보여줬던 이 중원 라인에 대한 간격에 대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 원톱 전술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